기자쇼 만중입니다. 오늘은 박수홍 씨 부부 관련 낭보,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 부부가 결혼 3년 만에 드디어 아빠, 엄마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박수홍 씨의 목소리를 들여봤는데 이걸 오늘 여러분들께 그대로 들려드릴 거거든요. 일단 김다혜 씨가 18일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엄마 힘들지 않게 시험관 한 번만에 찾아와준 고맙고 소중한 아기 천사라고 얘기했고요. 남편은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평범한 꿈을 평생 포기하고 살았었대요. 그래서일까요? 이번 아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보다 더 간절한 모습이었고 매일 아기를 위해 기도하더라고요. 매주 병원 갈 때마다 남편이 더 조마조마 긴장하고요. 그리고 아기가 잘 있는 것 볼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하면서 이렇게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박수홍 씨랑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박수홍 씨 결혼을 전후해서 그리고 결혼 후 3년 동안 가장 기쁜 소식일 텐데 이 감격은 제가 아무리 뭐라 말로 해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박수홍 씨의 육성을 통해서 이 감격 어린 순간을 들어보시죠. 자, 제가 처음 던진 질문은 이 기쁜 순간에 어떤 소감인지입니다. 들어보시죠. 예, 너무 기쁜 소식 접했는데 소감을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가 살면서 겪으면 안 되는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어려움의 끝이 있다고 이렇게 큰 진짜 태명이 전복인데 뭔가 진짜 분위기가 확 바뀌는 정말 복이 찾아오는 것 같아서 전화위복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이 형용할 수 없이 너무너무 기쁘고 기억도 안 나지만 처음으로 제 입에서 콧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네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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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고생한 아내한테 감사하고 사랑하고 다옥이하고 또 태어날 전복이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 긴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부분이었습니다. 콧노래가 나오더라. 저도 박수홍 씨를 굉장히 오래 봤는데 박수홍 씨가 콧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본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콧노래라는 게 어떤 거죠? 자발적이라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 어느 순간 너무 기뻐서 흘러나오는 그런 제스처잖아요. 콧노래가 나온다는 건 박수홍 씨가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태명이 전복이라는 거. 이거는 전화위복의 준말이라고도 하는데 궁금하잖아요. 왜 전복이라고 지었을지. 그래서 곧바로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학명은 어떻게 전복이라고 붙이게 되신 거예요? 근데 꿈에 네. 아내가 꿈에서 손이 나타나더니 네. 양손에 흰 소라하고 네. 커다란 전복을 이렇게 들고 있는 손이 나타나서 네. 아내가 전복을 잡았답니다. 네네. 전복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제 요즘 시세가 좋아서 네. 그래서 전복을 잡았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정말로 착상을 해야 되는 시기라서 네네. 그때 전복이가 딱 생긴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럼 꿈대로 전복이라고 짓자. 그리고 진짜 복덩어리인 아이가 될 테니까 네. 전복이 좋겠다 여러 의미에서 그래서 아.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전화위복의 그 전복이 그런 뜻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복이에요의 전복이 네, 전복이에요. 네, 네. 자, 이 전복,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화위복의 준말이기도 한데 가장 중요한 건 태몽이 전복이었다는 거죠. 자, 전복이 꿈에 등장을 했고 그거를 딱 잡았다는 거. 그래서 전복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또 하나, 전복이에요. 제가 찾아온 것 자체가 가족들한테 복이라고 아이가 직접 부모를 향해서 말하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전복으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 많은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은 태몽을 누군가는 꾸더라고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 지금은 이 부부가 당사자가 직접 꿨는데 얼마나 그 꿈이 생생하고 또 남달랐는지 결국
그 꿈에서 받은 전복, 그걸 그대로 태명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부, 이렇게 기쁜 순간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엇보다 시험관 시술, 제 주변에도 시험관 시술한 분들이 꽤 있는데 배에 복수가 차고 계속 몸이 안 좋고 다리가 퉁퉁 붓고, 그리고 한 번에 성공한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박수홍 씨 부부가 이 과정을 또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공개했다는 건데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도 들어봤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사실은 제가 난임 부부의 이 고충을, 네. 네, 저도 사실은 이제 당사자가 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네. 그 원인이 사실은 저였더라고요. 아, 네네. 안 자연 그래도 임신, 네. 예, 이게 결혼하고 나서 2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긴 이유가, 네.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안 생긴 이유가, 그 병원에서는 1년만 뭐 원하는데도 1년 동안 안 생기면 난임 부부라고 한다는데, 네. 저한테 제가 스트레스 때문인지 정자 활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현저히 떨어져서 네. 시험관 시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 과정이 정말 배에다 주사를 하루에 3번씩 이제 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네네. 질점 같은 것도 매일 2번씩 넣어야 되고, 네. 약도 다 여러 약을 챙겨 먹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네. 너무너무너무 정말 힘들었는데, 네. 저희도 몰랐다가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고 정보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네네. 우리가 이런 과정을 남기면 이렇게 시도하는 분들한테도 좋은 정보도 드릴 수 있고, 또 저희한테도 이 다음에 그렇게 귀하게 태어날 전복이한테 좋은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 남기게 됐습니다. 자, 박수홍 씨, 난임 부부의 고충을 전혀 몰랐는데 막상 결혼하고 임신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다른 난임 부부에게 조금은 기운을 주는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복이가 태어나면 나중에 엄마 아빠가 이 올린 영상을 보겠죠. 그때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던 아이인지, 그리고 자기가 그만큼 정말 소중한 아이라는 거, 그리고 이 과정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응원을 했거든요. 이게 전복이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숱한 과정 끝에 결국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이 얘기를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을 거거든요. 바로 그 순간 박수홍 씨의 신경은 어땠는지 들어봤습니다. 맨 처음 임신입니다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그 시점에 두 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그냥 운 정도가 아니라 예. 왜냐면 이게 네. 과정이 너무 힘들었던 게, 네. 이제 그 영상에도 나오겠지만, 처음에 사실은 임신 수치가 안 올라서 네. 여러 유산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네. 예. 화약적 유산도 있고 계유도 있고 하여튼 네. 여러 유산의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자궁외 임신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처음엔 너무너무 본의 아니게 마음의 준비하고 많이 울고 막 네. 힘들었는데, 그래서 영상 찍는 것도 다 포기하고 그랬어요. 와이프가 또 난자 채취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난소가 거의 6배 이상 붓고, 그다음에 복수가 차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과정이라서, 이제 힘든 것도 너무 많고, 거기다가 또 아이 임신 수치도 안 나오고, 그래서 막 암에 준비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정말 이름 태명을 잘 지었는지 정말 갑자기 얘가 분위기 전화위복 시키듯이 갑자기 수치가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기적처럼 다시 정상 수치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다른 아이 착상 시기보다 일주일 정도 이상 늦었던 아이 성장 그것도 많이 따라잡고, 그래서 지금은
안정이 이제 그 난임병원 졸업해도 된다고 그래서 아, 네, 네네. 난임병 졸업하는 그런 시기에 와이프가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박수홍 씨는 곧 네 가족이 됩니다. 박수홍, 김다혜, 다홍이, 그리고 전복이.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꾸렸을 때 박수홍 씨, 과연 무엇이 하고 싶은지 물어봤습니다. 다홍이한테도 맨날 얘기하는 건데 네. 육아 공동 육아 해야 된다고. 다홍이가 이제 고양이 키우는 집에서는 다 육아 도와주더라고요. 아이 재울 때도 아, 그렇고 네네. 동서상 옆에서 네. 꼭 붙어가지고 아이 네. 또 안전하게 옆에서 지켜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홍이한테 부탁했고 제가 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식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네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그거 위해서 저한테도 건강한 물질적인 축복 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내 식구 행복한 거 상상도 못했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생겨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 만들어준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제 고생한 아내에게 저 때문에 고생한 아내한테 정말 정말 고맙고 평생 갚을 거고 태어날 전복이와 저한테 희망이 됐던 우리 다홍이 우리 네 식구 열심히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박수홍 씨도 이제는 내 가족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부부뿐만 아니라 다홍이도 전복이를 키우는데 이 육아에 한 몫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반려묘가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곁에서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저도 다홍이를 본 적이 있는데 좀 영물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하고 또 보통 고양이들이 사람과는 좀 거리를 둔다고 하는데 다홍이는 달라요. 진짜로 가족처럼 항상 곁에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 전복이 곁에 있을 거라고 박수홍 씨 부부는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박수홍 씨,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힘든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결국 그걸 견딜 수 있었던 건 주변에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보기를 맞이한 기쁜 순간에 그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정말 정말 누구보다도 제 아이를 만나길 바라는 주위에 너무 고마운 동료들과 또 그동안 도움 주셨던 많은 제 지인분들 감사드리고 또 댓글 보면은 꼭 예쁜 아이 만나세요. 예쁜 가족 만드세요라고 글 써주셨던 수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그분들께 감사하다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만큼 정말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세상에 갚으면서 살겠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가댁에도 정말 저 부족함이 많은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사위 노릇도 못하고 있는데 따뜻하게 늘 저 보듬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네. 나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네요. 기자님한테도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네, 진심으로요. 네. 자, 주변 동료부터 처가 식구까지 두루두루 인사를 했고 마지막엔 저희 올드스타를 향한 인사까지도 너무 감사하게 잊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덧붙이겠습니까? 박수홍 씨의 목소리를 통해서 지금 이 기쁜 상황을 충분히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향후 이 박수홍 씨 부부가 전보기를 품고 또 키워가는 모습 역시 저희가 꾸준히 쫓아가면서 또 여러분들께 그 단란하고 행복한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